그냥 하고 자르. 네, 저희는 리플렉션 API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리플렉션 AP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JVM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JVM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빠르게 자바의 특징을 알려드리면은 자바는 인터프리터 언어와 컴파일러 언어의 특징을 합친 하이브리드 언어입니다. 그럼 자바의 이런 하이브리드 언어 특성 때문에 특정 환경의 기계에서 실행될 수 때문에 OS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JVM에 의해서 OS 플랫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그 순서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자바 파일을 작성을 하면은 자바 컴파일러가 자바 바이트 코드, 즉 클래스 파일로 변환을 하고 그 클래스 파일이 클래스 로더에 의해 JVM 메모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JVM 내부를 들여다보면 크게 클래스 로더랑 런타임 아리아랑 익세큐션 엔진 이렇게 세 개의 구조가 있는데요. 먼저 클래스 로더를 보면은 런타임 시점에 자바 클래스 파일을 런타임 아래에 동적으로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런타임 시점에 올린다는 거는 프로그램 실행되기 전에 모두 올리는 게 아니라 실행되는 동안에 메모리를 동적으로 올리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로더에 의해 런타임 아리아에 메모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메서드 아리아에 이제 클래스 파일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힙 아리아는 이제 동적으로 발생되는 데이터가 정보가 담기는 곳인데요. 실제적으로 객체가 생성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이곳의 정보들이 가비지 컬렉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택 아리아는 이제 함수 호출 시 생성되는 메모리 영역으로 스택 구조로 자바 객체들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해당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 제거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xecution 엔진은 이제 마지막으로 클래스 파일을 기계어로 변환을 해서 OS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코드가 있다고 해봤을 때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바 파일을 작성을 하면은 컴파일러가 클래스 파일로 변환을 해주고 그 클래스 파일의 정보가 메서드 아리아에 저장이 됩니다. 저기에는 생성자나 스태틱 변수나 메서드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은 스택 아리아에 메인 메서드 프레임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 메서드에서 example 객체를 생성을 시도할 시에 이 힙 영역에 그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또한 스택 아리아에 생성자에 대한 프레임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메서드가 호출되면 또 다시 스택에 디스플레이 메서드 프레임이 생성이 되고 여기서의 데이터를 힙 구조나 메서드 아리아에서 변수를 참조하게 됩니다. 여기서 디스플레이가 변수를 다 참조하고 나서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저 담화라는 변수는 이제 참조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터의 대상이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됩니다. 또한 생성자도 호출이 끝나면 이제 스택에서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메인 메서드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JVM 구조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JVM 뒤로 리플렉션 API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리플렉션 API가 뭐냐? 런타임에 이제 특정 클래스 정보, 메서드나 타입, 변수, 모든 게 될 거고요. 이게 직접 접근해서 객체 필드와 메서드를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리플렉션 API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결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원래 컴파일러가 있는 자바는 구체적인 클래스를 모르면 해당 클래스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없는데 리플렉션 API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이제 클래스로부터 이제 객체들을 보통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리플렉션은 그럼 어떤 애를
객체를 생성을 해서 하는 거냐? 이제 기존의 클래스가 있겠죠. 그 클래스에서 정보들을 가져오는데 그 정보들로부터 그림과 같이 거울에 비춰진 내 자신의 모습, 즉 허상의 객체를 만들어서 그 허상의 객체를 다루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JVM은 왜 설명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 부분에서 보이는 데에서 이제 객체 접근을 하고 허상의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뭐 프라이베이트과 같은 접근 제한자가 있는 저장된 시점에 이제 직접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있어도 객체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생성자가 없는 것은 이제 다시 할게요. 이때 접근해서 허생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로 조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접근 제어자 같은 프라이빗 같은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럴 땐 접근을 할 수 없지만 리플렉션 API는 이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코드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다음과 같은 카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 자바 특징 중 하나인 다양성으로 객체 생성에 접근을 한다면 나 생성을 했어. 그럼 그 안에 메서드가 선언이 되어 있네? 그럼 나는 무브라는 메서드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 하지만 오류가 뜨는 게 정상적인 이제 현상입니다. 근데 하지만 리플렉션은 이걸 가능하게 해준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서 가능을 하게 해주는데? 라고 해서 이제 자세하게 한번 파보자면 이름으로부터 이제 카 클래스의 객체를 얻어 클래스의 정보들을 접근을 합니다. 생성자가 될 수 있고 메서드, 필드 다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get constructor를 사용해서 이제 그 생성자를 가져오는데 new instance를 통해서 그걸로 객체를 생성을 하고 하지만 여기서도 참 이제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는 이때도 오브젝트 타입으로 참조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필드에 접근하고 값을 읽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 보통 get 메서드를 쓸 때 get 바로 뭐 get 필드가 될 수 있고 저희가 흔히 아는 거는 get 그다음에 뭐 이름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엔 declared라는 게 붙었는데 왜 declared field라고 get declared field를 사용을 했냐면 get 필드를 사용을 하면은 일단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애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private 같은 애들이 붙어있는 애들한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나는 전체를 다 가져올 거야. 모든 정보에 접근을 할 거야. 라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et declared 필드를 사용해서 각 클래스 포지션 필드에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private이 붙어 있죠. 그럼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지만 set accessible true라는 설정을 통해서 접근을 허용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get 메서드로 오브젝트에서 포지션 값을 읽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뒤에서 set 메서드로 값도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메서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get 메서드를 통해서 move를 가져오고 이제 invoke 메서드로 move 메서드를 호출해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단점이 뭐냐? 리플렉션은 이제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개발에 이제 활발하게 사용이 된다는 점도 있고 런타임 시점에서 코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코드를 굳이 수정하지 않고도 이제 기능을 확장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런타임 시점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가 될 수 있고요. 컴파일 타임 타입의 안전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코드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보안 문제가 있는데 왜 보안 문제냐고 하면은 이 리플렉션 API는 이제 추상의 개념을 결론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API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안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 코드 설계의 가시성이 저하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정말 강력한 아이예요. 하지만 가능한 경우 정적 코드 사용하는 것을 추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스프링 부트에서는 어디에서 활용이 되느냐? 거의 모든 시점에서 사용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로는 매개 변수 매핑이 있을 거고요. 빈 주입이 있을 거고 AOP가 있을 거고 밸리데이션 처리가 있는데 이 중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건 매개 변수 매핑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 매핑 실전 사례를 하기 전에 아무래도 다소 어려운 개념이고 난해한 개념이라 정리를 한번 쉽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복잡하게 정리를 해놨지만 JVM 파트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다름 아닌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이 클래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메소드 영역에 담긴다. 그리고 리플렉션이라는 기술은 다른 데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JVM의 메모리에 있는 메소드 영역에 있는 저 정보들을 가지고 무언가 조작을 가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JVM이라는 런타임 환경에서 메소드 에어리어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클래스들의 정보, 이 클래스의 이름은 뭐고, 생성자는 어떤 게 있고, 그 생성자는 어떤 매개 변수를 받고, 이런 모든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저 영역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자바나 스프링 개발자들이 미리 메소드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렉션 API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이름은 리플렉션이라는 기술은 JVM에 있는 클래스 정보가 담기는 저 영역에 접근해서 객체를 만들어 조작하는 기술이고, 우리가 그걸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똑똑한 사람들이 저기에 접근하는 그런 기계어적인 코드들을 전부 다 짜놓은 우리가 메소드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요런 메소드들이 바로 이제 미리 만들어진 저 리플렉션을 구현해 놓은 메소드들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이 객체를 뉴하라고 직접 모두 선언해 놓지 않았는데도 자바에서는 알아서 생성을 해서 알아서 의존성을 주입을 하고, 스프링 같은 경우가 그렇죠. 나는 이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라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얘는 도대체 어떤 기술을 써서 하는 걸까? 그게 바로 리플렉션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코드로 정적으로 코드를 선언을 했다는 건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코드로 짜놨다는 겁니다. 이런 요청이 오면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런 값을 세팅해 라고 코드를 짜놓지 않죠, 저희가 모든 경우의 수에. 하지만 그걸 실행 시점에서 클래스 정보가 담기는 곳에 접근을 해서 거기서 클래스를 강제로 객체로 만들고 거기에 값을 세팅하는 방법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게 리플렉션의 핵심이고 리플렉션 API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그래서 이걸 실전 적용 사례로 볼 건데, 여기서도 사실 간단합니다. 리플렉션은 우리가 뉴하지 않은 객체를 JVM에 가서 클래스 정보를 토대로 자기가 직접 만들고, 그래서 모든 클래스의 구성 요소를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 제어자나 이런 걸 다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알고 있고 구성 방식을 알고 있고 재조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뜯어 해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가 HTTP 요청을 보냈을 때 스프링 프로젝트에서 컨트롤러 단에서 그 파라미터를 우리가 지정한 객체로 받는 예시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HTTP 요청을 우리 스프링 서버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스프링 서버에서 잭슨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애가 제이슨 타입으로 온 이 문자열을 자바에서 사용하는 객체 형태로 바꾸기 위해 고민을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미리 해둔 적이 없죠. 정적으로. 만약에 이런 사용자가 이런 포트, 이런 IP로 들어와서 이런 요청을 이 시간에 보냈을 때 이 객체를 만들어서 이 변수들을 보낼 거니까 얘를 여기 세팅해라라고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써놓은 코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적으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받은 거죠. 우리가 유동적으로. 그래서 스프링은 이때 도대체 누구한테 저걸 줘야 될지 모르고 어떤 객체에다 저걸 넣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리플렉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코드를 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스프링 프로젝트는 일단 요청을 받는 쪽에서 얘를 어떻게 받을지 찾아봐야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명시해 놓은 코드를 한번 봅니다. 이때 리퀘스트 바디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 저 객체가 뭘 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 객체 타입으로 받겠다라는 건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잭슨 라이브러리 친구는 아주 강력한 기술인 리플렉션이라는 기술을 구사할 줄 아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알면 어디에 접근을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아까 말했던 JVM에 저 클래스 정보가 담긴 곳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코드를 선언해 놓지 않아도 이름만 있으면 저기 들어가서 저 친구의 생성자는 뭐가 있는지, 변수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접근 제한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부 알 수 있고 그걸 다 실행시킬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받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JVM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핵심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클래스 정보를 직접 뭔가 수정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클래스는 참고해서 객체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객체를. 그래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있죠.
new 연산자로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리플렉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클래스 정보를 가지고 생성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되면 그 말은 객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객체만 만들면 우리는 리플렉션 기술을 통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클래스 정보를 가지고 와서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잭슨 라이브러리는 생성자를 먼저 고릅니다. 이때의 규칙은 첫 번째로 기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생성자를 찾습니다. 이게 1순위입니다. 기본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만 만들어지면 그 객체가 가져야 할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값을 세팅하고 메소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코딩을 하다 보면 기본 생성자만으로 돌아가진 않죠. 그래서 기본 생성자가 아닌 다른 생성자를 찾기도 하는데 그 경우가 자기가 매핑시켜야 할 파라미터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찾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age랑 name이라는 파라미터를 매핑을 시킬 건데 이때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 age만 있는 생성자도 아니고 name만 있는 생성자도 아니고 둘 다 있는 생성자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 다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잭슨 라이브러리는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왜? 우리가 리플렉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의 작업을 하려면 객체가 필요한데 우리가 도저히 객체를 생성할 생성자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작업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에러를 띄우게 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생성자를 만든 이후의 단계인데요. 일단 객체만 만들면 이제 거리낄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필드에 직접 접근해서 프라이빗을 떼서 값을 세팅할 수도 있고 세터라는 메소드를 통해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클래스의 모든 메타데이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자기가 직접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생성자를 만들고 난 이후에도 당연히 기본적인 규칙은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이지 않다. 일단 기본 규칙이 뭐냐면 생성자를 만들었으면 값을 세팅할 건데 기본이 좋으니까 세터가 있으면 세터를 쓰자. 그래서 세터가 있는 값은 세터를 사용해서 세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name과 age라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세팅을 할 건데 하나만 세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세터가 있는 애는 세터를 사용해서 세팅을 하고 없는 애는 그냥 리플렉션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필드에 세팅을 해버립니다. 왜? 이 객체의 모든 메타데이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맘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변수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리퀘스트 바디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인 저 DTO를 new로 객체를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요청을 보내면 우리는 컨트롤러에서 테스트 DTO 변수명 해서 값을 사용할 수 있죠. 그 이유가 이 자동화 과정을 통해 리플렉션이 객체를 하나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리퀘스트 바디 이 부분은 new 연산자가 없어서 객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잭슨 라이브러리가 클래스 메타데이터를 통해 객체를 만들어내서 저희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리플렉션을 사용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AOP 관련 AOP나 이제 뭐 의존성 주입 이런 것도 스프링이 시작될 때 JVM 그 영역에 로드된 모든 클래스를 다 리플렉션으로 검사합니다. 그래서 특정 어노테이션이 있는지도 그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으면 특정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의존성도 주입하고 AOP 코드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게 또 리플렉션인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그 생성자를 다 만들라는 코드를 명시적으로 짜놓지 않았는데도 JVM에 클래스 정보들이 담긴 데 접근을 해서 모든 클래스를 검사하고 거기에 붙은 특정 어노테이션으로 특정 클래스들을 객체화해서 의존성을 주입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리플렉션이 사용됩니다. 이상입니다.